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률 상식 시간인데요. 유언의 효력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에 답변을 좀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친인척들 앞에서 자식들 모두 다 앞에 두고 이 땅은 장남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상속인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끄덕 했고요. 이 경우에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증인이 100명이 되었든 1000명이 되었든 민법상에 규정한 5가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이후에 문서의 효력을 따지기 때문에 엄격하게 요건을 해놓은 것인데요. 비밀증서, 녹음증서, 구수증서,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2가지죠. 공정증서, 자필증서의 형태로만 되어 있어야 하고 각각의 것들은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말로 했다라고 했는데 아까 5가지 중에 구수증서 혹은 녹음증서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누군가가 이 내용을 녹음증서 요건에 맞춰서 녹음을 해놓았다거나 혹은 구수증서, 즉 생명이 위독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어찌할 수 없다는 사정이 입증된 경우에 2인의 증인을 두고 그 중에 1명이 필기 낭독해서 구수증서를 만든 경우 이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효력이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건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정증서 또는 자필증서로 유언을 남깁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직접 작성을 하는 것이고 공정증서 사무소에서 오랜 기간 보관을 하기 때문에 거의 법률 다툼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것은 자필증서 유언입니다. 주소가 적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신촌에서 이런 식으로만 돼 있으면 안 되고 집원까지 정확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연월일이 적혀 있어야 하고요. 월만 적혀 있고 일이 없다. 그것도 무효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호나 별명, 누구나 그 사람임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이 들어가면 괜찮고요. 주민등록 번호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게 날인인데요. 도장이나 지장까지는 되지만 서명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엄격한 요건을 따져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이외의 것들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그럼 무효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결론은 유무효는 검인 절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말한 민법에 정한 5가지 사항들에 대해 각각의 요건을 지켰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요. 검인 절차는 절차상으로 하라고 의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해당 서명날인이 다른 사람이 위변조한 것이다 라는 내용이 아닌 이상 유무효에 대해서는 검인 절차에서 밝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인 절차를 거쳤다고 해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항상 의뢰인들에게 무효와도 같다, 꼭 지키셔라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검인 절차를 하지 않았다거나 자필증서를 하는 경우 등에는 상대방이 소송을 가서 귀찮게 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김대중 씨의 아들들 그리고 신격호 롯데 전 회장의 그 상속인들도 대부분이 유언장을 가지고 다툼을 했었는데요. 특히 김대중 씨의 아들들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은 이희호 씨의 친생자고 다른 한 명은 재혼관계로 인해 얻어진 김대중 씨 전 부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유언장의 효력이 없다면 친생자에게만 단독으로 상속이 되는 경우였습니다. 아직까지도 결론이 나진 않았는데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해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친생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검인 절차가 실질적으로는 재판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거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